부모님께서는요, 정현님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도움을 주셨는지요? 이제 가끔 어떤 건 도와주니까 좋았고 오히려 이런 건 역효과가 나더라. 예, 이런 거를 알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좀 도와주고 이런 부분은 좀 자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첫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조금 이제 저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영재고 준비를 한 것도 제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욕심이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고보다는 지금 다녔던 학교가 더 맞았던 거죠? 네, 결과적으로도 그랬고 전 사실 영재고 준비할 때는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 왜 학원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공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중학교 2, 3학년 때 사춘기가 왔었는데 그때는 학원도 안 가고 PC방 가거나 친구들 집에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제가 영재고를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사고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조금 되게 우울해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가 저를 바꾼 계기라 생각했던 게 저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 계신 걸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저를 약간 살짝 포기라는 표현 쓰기 그렇지만은 저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기대를 낮추니까 오히려 공부할 의욕이 더 생겼나요? 근데 기대를 낮추다 보니까 뭔가 저도 그때 약간 청개구리 기질인지 오기가 생겨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보여주겠다.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걸. 그런 이제 마음도 생겼고 고등학교 다는 입시가 끝났으니까 대충 중학교 겨울방학쯤인데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때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 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돼서 공부하기가 싫고 좀 내려놓으니까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일까요? 부담보다는 약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케어를 해주셨을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간 이후에 이제 부모님이 케어해 주신 걸 보자면 그때부터는 제가 공부를 제 스스로 하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일단은 당연히 학원 데려다 주시거나 학원비 내주시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거 당연히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랑 소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 그게 되게 소통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학원 같은 걸 가더라도 제가 여기 이거 더 필요한 것 같다 요구하면은 부모님께서 학원 이제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오케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도 이제 풀고 아무래도 가족관계가 좀 돈독해지다 보면은 행복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소통도 좀 많이 해주셨고 소통을 많이 해주고 또 다니기 싫은 학원은 억지로 보내지 말고 그리고 뭐 힘들어하는 부분은 얘기를 들어주고 학교가 꼭 고등학교가 영재고 특목고가 다가 아니다. 너 누구는 뭐 거기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싫어하는 거는 또 빼주시고 제 생각에 고등학교 때 저랑 부모님 관계가 좀 좋아서 대학 입시가 좋았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도움 줄 건 도움 주고 이제 약간 도움과 간섭의 차이가 묘한데 그래요. 도움과 간섭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어떤 게 간섭처럼 느껴져요? 입시판에서만 이제 딱 보자면은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걸 시키는 건 간섭이라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네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서포트 해주는 건 이제 도움인데 자녀는 딱히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강요하거나 그런 쪽으로만 인도하는 거는 간섭이지 않을까. 특히 사춘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다들 이제 자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의대나 명문대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초, 중, 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조금은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사회나 세상에 대한 공부라 해야 하나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도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서 저를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뭐 뮤지컬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러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교양이 쌓였다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가 되고 싶고 그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저는 미술관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쌓아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독서논술 강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는 선행도 하고 앉아서 하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영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영재고 준비하려면 수학, 과학을 어느 정도 이상은 고등학생 수준 정도는 되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수학, 과학은
저는 과학도 물리랑 화학은 선행을 조금 많이 한 상태였고, 근데 저는 사실 과학은 모르겠는데 수학 선행한 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도 큰 도움이 돼가지고. 과학 선행은 큰 도움이 안 됐나요? 과학 선행은 사실 영재고 준비를 위해서 하는 공부량이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량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사실 그게 고3 때 되면 다 까먹거든요, 어차피. 근데 수학은 어쨌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하다 보니까 선행을 해놓으면 확실히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을 해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최소 고1 수학 과정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공부법 같은 거는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학교 생활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시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는 대회든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요즘에 생기부 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모든 걸 넣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많은 활동을 해야 그래도 자소서 쓸 것도 더 생기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입시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학교 활동을 했어요? 네, 저는 일단 학교에 있는 대회는 문과, 이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탄 거 보면은 인문학 대회 이런 것도 상탄 적 있고, 에세이 쓰기 이런 거 상탄 적 있고, 글도 아무래도 제가 좀 독서 논술 이런 걸 어릴 때 했어가지고 조금 적당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회는 일단 다 나갔고, 저는 사실 제일 열심히 한 건 동아리 활동이었는데, 그 화학 동아리를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이제 임원도 맡고. 근데 이제 공부를 그냥 할 때요, 마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저는 사실 공부만 하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QOL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삶의 질 이런 거 얘기하는데, 쉴 때는 확실히 쉬고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한다,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시험 끝난 날은 저는 공부 아예 안 하고 진짜 후회 없이 놀았어요. 하루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평소처럼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제가 게임을 고등학교 때 안 했어요. 게임을 스스로 끄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 마음을 딱 먹고 PC방을 안 가버릇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게임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공부 의욕은 어디서 났을까요? 게임도 끊을 만큼, 그리고 3년 내내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거 보면 어떤 데서 그렇게 공부에 열정이 생겼을까요? 성적이 한번 해보니까 올라가서 자꾸? 아니면? 근데 그게 은근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성취감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한 게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 오르는 거 플러스 이제 의대 가고 싶다는 목표 생긴 거.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부할 때 혼자 있는 걸 안 비추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든 밥을 먹든 그런 식으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세상과 소통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러면 공부를, 그러니까 혼자 집에 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공부를 하는 형태를 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 공부할 때는 이제 뭐 혼자 할 수 있는데, 쉴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좀 대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점심시간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부할 때는 또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진짜 부모님들이 너무 고민하고 또 자녀와 트러블이 있는 게 사춘기, 집콕 문제로 인해서 사춘기 또는 스마트폰 문제거든요. 정현님은 사춘기를 어떻게 해결을 했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우선 저 사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춘기가 세게는 안 왔었어요. 반항한 게 있다면은 학원 안 가는 거 정도였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다가 나중에 그냥 먼저 부모님께 말했어요. 사실 이렇게 안 갔다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중3 때였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그냥 학원 가고 싶으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너무 잡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놓아주셔서 사춘기가 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는 제 기억으로는 유튜브 이런 거는 엄청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해서 게임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때는 사춘기 전이기도 했고, 그냥 게임을 학원 가는 차 안이나 집에 온 차 안? 그 정도에서만 했어가지고 크게 스마트폰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1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쓰다가 고2 때부터 투지폰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부모님의 의지였나요? 자기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그냥 투지를 바꿔야겠다라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게 약간 제 의지랑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 그때 학교 분위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슬슬 수능 준비를 해야 하니까 친구들이 다 일단 투지폰을 바꿨었어요. 아, 그 고등학교 이름이 뭐예요? 너무 좋은데. 수지고등학교라고. 수지고등학교요? 네. 아, 친구들이- 제가 수지에 살아요. 이사 가서. 수지 그래요? 쪽이에요. 예, 성북동이에요. 저 동천인데 어, 동천동이. 진짜. 아, 그랬군요. 너무 신기하다. 반가워. 이거 지역 써주세요. 주민은 너무 신기하다. 우리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투지폰 바꿔서 저도 투지폰 바꿨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반전이 있는 게 제가 그러고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친구한테서 공기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스마트폰을 받아서 그러니까 통화만 이제 그 투지폰을 하지 통화 문자만 스마트폰으로 이제 와이파이 터진 데서 쓸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본인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저의 결론은 투지폰 바꾸는 건 그거에 대한 일단 의지가 있던 것 자체는 되게 크게 평가할 수 있는데 효과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단절할 수 있는 효과는 있긴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지는 잘 모르겠다고. 예, 그런데 공부하는데 지장을 안 줄 만큼만 쓰신 거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어떻게 자제했는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그 어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정 시간 이상 쓰면 잠기는 거. 그래서 그거를 깔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깔았어요. 제가 스스로 깔아서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깔아갖고 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스마트폰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지면은 그걸 또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또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저는 스마트폰을 일단 안 보이는 데 놓자. 제가 그때 당시 독서실 공부하는 데랑 사물함이 좀 멀었거든요. 최대한 사물함에서도 안쪽에 스마트폰을 놓고 스스로만의 규칙을 정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딱 갖고 오고 대단하네요. 30분만 쓰고 다시 그 자리에 놓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마트폰 하러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됐던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투지를 썼지만 결국은 스마트폰도 갖게 됐고 네. 몰래 썼지만 자제력을 잃을까봐 안 보이는 데 넣어놓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일단 지금도 사실은 스마트폰이 문제긴 하거든요. 제가 공부량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스스로 이제 좀 자제를 하려 하는데 스마트폰을 공부할 때 아예 안 들고 가요. 공부는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 하는데 스마트폰은 집이나 방에 놔두고 좀 스스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현님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네.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전공의가 되고 싶다던가 아니면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사실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의대 들어오기 전이랑 들어온 후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달라요?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뭐 각 과마다 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있고 아직 실습도 안 돌아서 나한테 어떤 과가 맞겠다 이거를 말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졌더라고요. 전공은 아마 제가 레지던트 지원할 때까지 계속 고민할 것 같고 그냥 꿈 같은 게 있다면 약간 의료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교수님도 하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의대생들요 좀 딱딱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현님이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개원을 하든 다른 뭐 환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꿈이 의사 겸 뭐 아이돌 스타 뭐 이런 건가요? 아이돌 스타는 일단 여러모로 안 되고 저는 그냥 제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돌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취미 생활이 이제 아이돌 영상 보고 이제 음악 듣고 춤 따라 추고 이런 게 취미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영향으로 대학 와서도 이제 춤 동아리를 하게 된 게 있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은 친구들끼리 밴드부 계속 밴드를 쭉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아리 친구들끼리 이제 나중에 우리 의사 돼서도 한 번씩 이제 소소하게 버스킹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취미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즘 애들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현실 조언, 그러니까 어떻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선배로서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꾸준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목표가 있다면은 한번 그 목표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과 지금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목표는 높은데 자기 위치가 낮다면은 노력을 더 하든 아니면 목표를 바꾸든 그런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절대 자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고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많은 걸 좀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